성경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3일 을날 두 번째 기사 1493년 명홍치 6년 홍문관 부제학 김심 등이 상소하기를 그게 생각하건대 대간이라는 것은 임금의 이목이요 조정의 승목이라 무릇 천승을 깨닫게 하고 백사를 규정할 만한 것은 이에 매이지 아니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필부의 처남으로서 지존의 위험을 한가하여 마음을 거스르면 노여움에 저촉되기 쉽고 혀를 올리면 혹시 화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스스로 충성 정직하여 굽히지 아니하기를 옷자락을 끌어당기고 수레바퀴를 더럽히는 자와 같이 아니하면 광망하거나 영합하여 유유건몰하지 않으니가 드물고 모두 삼합과 일명의 경계를 가지면 나라의 일은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제 명황이 날이 새기 전에 옷을 입고 바른 말 듣기를 구하며 자리를 비워두고 선비를 맞이하여 자기의 귀와 눈이 혹시 가리는 바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치우치게 고집함으로써 밝음을 삼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에 주밀하지 못한 바가 있을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단독의 지혜로서 스스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일하는 자가 위세에 겁낼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노름으로 억압하지 아니하며 말하는 자의 기가 꺾일까 두려워하여 감히 기변으로서 업신여기지 아니하면서 마음을 열고 맞이해 받아들이더라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이를 깊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총명성지하심이 전고에 높이 뛰어나시어 어진이를 구하고 가난한 말을 받아들이기를 힘쓰시기에 겨를이 없으시니 만 백성이 눈을 닫고 당우 3대의 성함을 바랐는데 근년에 내려오면서 무릇 하시는 바가 들어전과 어긋남이 있고 의를 들으면 곧 행하시는 것이 점점 전과 같지 아니하시며 대간이 이를 논하면 기꺼이 받아들이심이 적고 비록 받아들이심이 있을지라도 더러 머물러 두고 어려움이 많으십니다. 사무부의 직책은 임금의 일을 간할 뿐만 아니라 백관을 교찰하고 사성을 다스리어 직임이 번거로워서 하루라도 그 근무를 폐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온 대간이 예골난 지 40일이 되었으니 첩성이 쌓이고 밀려서 조정의 기강이 해이하니 대체 헤아리건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생각하심이 이에 미치지 아니하시고 여러 날 머물러 두고 어려워하시면서 쾌현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대간을 침묵한다는 나무람을 면하려고 하며 강개하다는 이름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시며 전교의 임금을 경홀히 한다고까지 하시니 신등이 생각하건대 대간은 임금과 더불어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이므로 임금은 가하다고 하나 대간은 불가하다고 하며 임금은 옳다고 하나 대간은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국론을 굳게 잡고 왜곡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찌 모두 감정을 꾸며서 책임을 면하고 명성을 좋아하여 승진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어찌 임금을 가볍게 여겨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임금이 대간에게 정성을 미루어 이를 대하고 얼굴을 화하게 하여 이를 받아들이더라도 오히려 당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는데 하물며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는 것으로서 비난하고 고든 이름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으로서 꺾으며 임금을 경홀히 한다는 것으로 위압하고 기변을 움직여서 과감하고 굳은 기운을 꺾는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음을 그치지 아니하면 충직강경한 자는 날마다 물러가고 부드럽고 아첨하며 순종하는 자가 날마다 나아가서 나라가 그 나라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나무는 먹줄에 따라 깎으며 바르고 임금은 가난한 말을 따르면 성스러워진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묻기를 좋아하며 넉넉하고 자기의 뜻 말을 쓰면 모자란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끝까지 삼가기를 참과 같이 하라 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 처음에는 잘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지만 끝까지 잘하는 이가 드물다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가난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있고 이어서 태만하고 소홀히 하여 끝까지 삼가는 뜻이 없으면 비록 충성된 말과 정직한 언어를 날마다 앞에서 진술하더라도 물에 돈을 던지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한 당 이하로 이른바 어진 임금이라고 하는 이도 역시 처음에는 밝았으나 뒤에는 어두움을 면하지 못하여 정치가 예전과 같지 못한 것은 병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절물의 지혜를 믿지 마시고 이기기를 좋아하시는 잘못을 힘써 버리셔서 이제부터 무릇 공론이 있는 것을 빨리 결단하여 머물러 둠이 없게 하셔서 언로를 더욱 넓히고 도덕을 더욱 밝혀서 조정의 어렵고 큰 업을 영구히 보존하도록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어서 이르기를 내가 제 절물의 지혜를 믿고 힘써 이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다만 일로 인하여 기틀을 잘못한 것이다 하였다. 수레바퀴를 더럽히는 것은 한나라 효원 황제가 종묘의 제사를 지내게 되어 편문으로 나가 노선을 타려고 하자 어사대부 설광덕이 황제의 수레를 막아서서 깃을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다리로 건너가야 마땅합니다고 하면서 폐하께서 신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신이 목을 찔러 피로 수레바퀴를 더럽혀서 폐하를 종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고사이다. 유유 건몰은 예예 하면서 요행의 이익을 취함을 말한다. 삼함은 말을 조심한다는 뜻이다. 예전에 수나라 태묘 앞에 금인을 세워놓고 입을 세 겹으로 봉하였는데 그 등에 새겨져 있기를 옛날에 말을 삼갔던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한다. 일명은 한번 분발하면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뜻인데 예전에 춘추시대 제나라 위왕이 술과 음악을 좋아하여 정치를 돌보지 아니하므로 순우곤이 엄밀히 말하기를 나란에 큰 새가 있어 왕의 뜰의 몸에서 3년을 날지 않고 울지도 않았으니 왕은 이 새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니 왕이 말하기를 이 새는 날지 아니하면 그만이지만 한번 날면 하늘을 찌를 것이고 울지 아니하면 그만이지만 한번 울면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다고 한 고사이다. 기변은 임기응변의 변설을 말한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3일 을해 세번째 기사 의성군 이채의 주기 철조 조지 예장을 전례와 같이 하였다. 채의 자는 자홍이다. 처음 이름은 용인데 세조가 지금 이름으로 고쳐주었다. 효룡대군 이보의 아들이다. 영락갑진년에 나이가 14살에 의성군에 봉해졌다. 제가 학문을 좋아하니 세종이 가상하게 여겨 내장의 서책을 내려주고 사랑함이 날마다 돈독하여 항상 궁중에 입시하면서 여러 아들과 다름이 없었다. 선덕신해년에 특별히 정헌대부를 가하고 가비년엔 특별히 승록대부를 가하였다. 이때 경주 집경전이 이루어졌는데 채가 의용 봉안사가 되었었고 경태 경호년에 세종이 승하하자 심가 대전관이 되어 특별히 흑록대부에 가해지고 홍치기유년에는 특별히 현록대부에 가해졌다가 이에 이르러 주올하니 나이가 83세이다. 시호는 호민인데 오래 수한 것이 호이고 옛것을 좋아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민이다. 철조는 국상을 당하거나 대신이 죽었을 때 혹은 재앙이 있을 때 근신하는 의미에서 임시로 조위를 정지하던 일이다. 정조라고 한다. 예장은 임금이나 정치인 일품 이상의 문무백관과 그 부인들이 죽었을 때 나라에서 그 격에 맞게 예를 갖추어 지내던 장사이다. 이때 일체의 장례 비용과 물자와 군정을 지급하였다. 예장 도감에서 상등 정종일품, 중등 종이품, 하등 종이품으로 나누어 산역, 군인과 석회, 관곽 등을 지급하였다. 종이품이 아니야. 정이품 아니야. 중등이 정이품. 집경전은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던 영전이다. 성종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4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내가 입술 위에 종기가 터져서 피가 나왔는데 오는 달 각 제사의 충문에 착압하기가 미안하니 우선 대압하게 하라 하였다. 착압은 수교를 둠을 말한다. 성교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4일 병자 두 번째 기사. 호주의 전교하기를
졸한 의승군 이채에게 특별히 부의로 미두 아울러 80석, 종이 150건, 정포 40필, 백저포 100면포 각각 2필, 석회 40석, 납촉 8병, 유돈 2장을 내려주라 하였다. 선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5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설순조가 대간이 논박하여 김해부사를 개차한 것을 분하게 여겨 역임한 정적을 과장에 서술하여 글을 올려 사직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설순조는 비록 나이 늙었을지라도 기가 어둡지 아니하니 외직에 보임할 수 있다 하였다. 정적은 정치상의 공적을 말한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5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중추부 도사 강제명이 상서하여 그 아들 강수인의 억울함을 소송하였는데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 형의 죽음은 마땅히 실정을 밝혀서 주의를 정하여 그 목숨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나 지금 사적으로서 보면 옥사가 애매하여 마침내 사실을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며 강수인은 형장을 13차례나 받았고 이에 관련된 여러 사람도 형장을 10차례나 받았는데 이때 한 사람도 강수인이 죽였다고 이르는 이가 없었으니 추국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이 형이 강수인에게 구타당하여 죽었으면 경중의 인가가 많이 있으니 그 부르짖고 앓는 소리를 열의에서 반드시 먼저 들었을 것인데 지금 자기에게 관계되지 않은 일로 형장을 받음이 10차례에 이르러도 다른 말이 없으니 이 옥사는 진실로 의심합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이 형의 집에서는 비록 강수인이 죽였다고 고발하였다 하더라도 강수인은 나이가 어리고 몸이 약하며 이 형은 나이가 젊고 힘이 센데 상처가 몸에 가득하고 강수인은 하나도 다친 데가 없으니 만약 붙잡고 서로 겨루었다면 두 사람의 몸에 흔적이 이처럼 크게 다르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모든 증인들이 10차례 형장을 받았으니 어찌 강수인을 비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른대로 말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옥사는 본래 애매하여 밝히기가 어려우나 이제 강제명의 상소에 정리가 매우 간절하니 의금부에 내려 빨리 분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대저 옥사를 청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옥사를 판결하는 것이 어려운데 하물며 의심스러운 옥사이겠습니까? 무릇 의심스러운 옥사는 반드시 먼저 그 사정이 있어 말을 살펴서 어긋난 뒤에야 고신을 10차례나 가하는데 이르렀으니 불복하였으니 또한 증거가 있다고 이럴 수 없습니다. 강수인은 사정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는데 형장을 13차례를 받았으니 그 죽지 아니하는 것이 다행입니다. 어찌 억울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가령 강수인이 형장 밑에서 복주한다 하더라도 역시 의심스러운 옥사인데 이제 강수인이 사정이 없는 이로서 무한한 형장을 받고 마침내 억울하게 죽는데 이르면 형벌을 상가고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이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육조 한성부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신주는 의논하기를 강수인의 옥사를 보건대 이래 관련된 이가 16인인데 형신을 받은 자가 더러 10차례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도 말이 강수인에게 미치지 아니하였으니 인정으로서 헤아리건대 어찌 그 몸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남을 위하여 죽음을 참고 굳이 숨길 수 있겠습니까? 대저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강하고 약함이 같지 아니하면 약한 자가 반드시 다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형은 장년이고 강수인은 나이 어린데 이 형은 상하여 죽었고 강수인은 홀로 한치의 상처도 없으니 이로써 보건대 강수인이 손찌검 밑에서 죽은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하고 여자신 박승질, 이덕승,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이제 이 형의 검시장을 보건대 상처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강수인과 서로 다툴 때 다친 것이면 싸움 뒤에 즉시 중동의 집 앞에서 만건의 일을 말하면서 말하는 뜻이 옹룡하다고 하고 한마디 말도 구타당한 일에는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일에 관련된 16인 혹은 16인이 혹은 두세 차례 혹은 네다섯 차례에서 10차례까지 형추하였으나 마침내 다른 말이 없었으니 어찌 모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강수인의 사설을 비유하였겠습니까? 이로써 본다면 진실로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성형, 정경도 이숙감은 의논하기를 강수인이 13차례의 형장을 받은 것은 그 죄를 면하라는 것이므로 그 불복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하지만 여러 증인이 형장을 받고도 조금도 말을 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한 바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므로 옥사의 의심스러움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하고 송룡, 신정호 한근은 의논하기를 살인은 중대한 일이므로 끝까지 추국하고 법으로 형벌하여 장래를 깨우치지 아니할 수 없으나 다만 강수인의 일은 의심스러운 곳이 많습니다. 강수인은 나이가 적고 몸이 약하며 이형은 장년이고 용건한데 만약 참으로 서로 붙잡고 치고 싸워서 상해치사였으면 강수인은 하나의 상처가 없을 수 없고 이형은 온몸에 상처가 있을 수 없으니 첫째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강수인의 그 구타를 당하여 이에 이르렀으면 그 뒤에 중동의 집 앞에 모여 이야기할 때 조용히 하고 비파까지 타면서 다만 망근을 주지 아니하는 것만 말할 뿐이고 한마디 말도 구타당한 것에 언급하지 않았으니 두 번째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만약 망근의 작은 일로서 모욕을 받고 구타를 당하여 이에 이르렀으며 구타를 당하였다는 말을 중동의 집 앞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 도착하였어도 그 어미나 노비에게까지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세 번째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중동의 집에서 모여 말한 뒤에 스스로 비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여 치사한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정 16인 16인인데 그 사이 중동 등 네 사람 모두 이영의 신복이고 또 아니하면서 혹은 세 차례 혹은 7, 8차례, 10차례에 이르도록 마침내 다른 말이 없이 형장을 참겠습니까? 이 역사는 진실로 의심스럽습니다. 하고 강기선은 의논하기를 강수인의 역사는 간증으로서 형신을 받은 것이 한 번이 아니고 10차례에 이르렀는데도 다른 말이 없으니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강수인이 뇌물을 받아서 덮어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대저 사람이 작은 일에 남은 뇌물을 받고 서로 비유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허영은 사대부의 아들인데 제물로서 유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안을 보고 사정을 참작하건대 아마도 억울함이 있을까 합니다. 아니 어서 이르기를 여러 의논을 보건대 모두 옳다. 옥사는 끝이 없는데 만약 지나치게 찾아 구하면 혹시 그릇됨이 이를 것이니 버려두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옥룡은 활락하고 조용함을 말했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6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의지가 와서 아뢰기를 예조에서는 이를 말하는 점에 언관을 외직에 서임하는 것으로서 논박을 받았는데 또 기탄하지 아니하고 곧 허침을 정조사에 의망하였으니 사체에 옳겠습니까? 참컨대 이를 공문하고 허침으로 하여금 부경하지 못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정조사는 감당할 만한 재상이 혹은 신병으로 혹은 어버이가 늙은 까닭으로 이조에서 부득이하여 허침을 의망한 것이다. 어찌 사사로운 뜻이 없는 이로서 대신을 추국하겠는가? 그러나 허침은 대사원에 재배된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으니 정조사를 개차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6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 세인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윤원노의 주안을 보건대 방납한 사실이 명백하여 숨기기 어려운데 그때 죄를 면한 것이 다행입니다. 한승부는 육조와 같으며 사무의 번거로움은 이에 지나니 청렴하고 상관한 자가 아니면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 민보익과 홍문관 교리를 삼았는데 민보익을 홍문관 교리로 삼았는데 민보익은 지평으로 있을 때 언관을 추구하는 일을 한 번도 깨달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구차히 영납될 꾀를 생각하였습니다. 경악의 논사하는 곳은 정직한 선비가 아니면 둘 수 없습니다. 참건대 아울러 개정하서 쌓였는데 전교하기를 윤언로는 방납으로서 죄를 받은 것이 아니다. 다만 호초를 주고 수령에게 소식하였을 뿐이다. 연말에 이르기를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밑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니 어찌 한때의 죄를 받은 것으로서 문득 추론할 수 있는가? 대간을 추국하는 일을 민보익이 그때에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던가 하였다. 이 세인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의금부 초안을 보건대 윤원노가 수령에게 두세 번 그를 통하였고 게다가 호초 등을 증량한 일이 이미 자복하였는데 박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 종과 흥리인 등으로 하여금 여러 고을에 나누어 나아가서 박납을 마음대로 행하게 하고 앉아서 그 이익을 거두었는데 일이 탈로남에 미쳐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사람을 찔러서 죽이고는 말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칼이 한 것이다 라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임금을 속임이 심합니다. 하물며 윤호는 성품이 염근하지 못하며 경조는 직무가 가장 중요하고 번거로우니 참근데 빨리 개정하소서. 조정에서 대관을 설치하는 것은 바른 의논을 듣고자 함인데 만약 사리에 옳고 그름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오직 명령만 따르면 또한 어찌 대관이 필요하겠습니까? 언관을 추구하는 것은 비록 전하의 일시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며 전하의 본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보익은 직책이 언관에 있으면서 말하는 것을 꺼려하여 관망하며 두려워하여 마침내 한마디 말도 없이 물러갔으니 이는 요순 임금으로서 전하를 바라지 않는 것이며 몸을 용납받아 은총을 두둑해 하는 것으로서 자처하는 것입니다. 옛 임금을 인도하여 도에 합당하게 하는 자가 과연 이와 같겠습니까? 이 같은 사람이 대관에 있으면 대관의 직책을 저버리고 시중에 있으면 시중의 임무를 저버릴 것이니 청한테 빨리 개정하여 시중의 임무를 중하게 하소서. 또 정은 유승조는 지평 김숙정의 첩과 사촌 친척이므로 이념을 바꾸기를 명하셨는데 신등이 전례를 상고하건대 성인이 대사관이 되었을 때 성인의 사촌 성근이 장령이 되었었는데도 상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원부와 사관은 비록 한몸과 같다고 하더라도 동관은 아닙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유승조가 바꾸는 것은 적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그대들은 윤원로가 중공의 오랍이라 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상이 혹시 한번 실수가 있더라도 종식토록 폐기할 수는 없다. 민보익의 일은 무릇 본부에 있으면서 더불어 의논하면 예결하여 논계할 때 일은 무릇 본부에 있으면서 더불어 어찌 반드시 사람마다 말해야 할 것인가? 민보익이 예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색승제에게 물을 것이다. 유승조의 환차가 마땅한가 아니한가는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대간이 서로 상피하는 것은 전례가 있으니 전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하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사원부와 사관하는 아무는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일은 한문과 같은데 유승조와 김숙정은 상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노사신 윤호 허정은 의논하기를 대가는 비록 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관직이 이미 다른데 상피하는 것은 법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대관과 간관은 비록 의가 한 몸과 같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동관이 아닙니다. 전례에 상피되는 자가 있더라도 혹은 바꾸기도 하고 혹은 바꾸지 아니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물며 김숙정은 유승조의 사촌 누이 동생의 첩으로 삼았는데 첩의 친척을 상피하는 것은 전고의에 없는 바이니 바꾸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전일의 성현은 대선이 되었고 성근은 장령이 되었으니 동성 사촌 형제로서 같이 대간이 된 것이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유승조는 김숙정의 첩에게 사촌오빠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꾸지 않는 것이 적당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첩의 친척에게 상피하는 것은 예전에 없는 바이고 또 성현과 성근이 동성 사촌으로서 대간이 된 전례가 이미 있으니 상피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대간은 일체의 임으로 무릇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서로 같이 의논하니 이 뒤로는 상피되는 자가 있으면 이조에서 의망하지 말 것이며 만약 부득이하면 이름 밑에 써서 해달라도록 하라 하였다. 이 세인이 또 아뢰기를 윤원노가 두세 번 장령에게 편지를 통하였고 또 호초를 주면서 굳이 청하였으니 박납한 사실이 밝게 드러나서 숨기기가 어려운데 어찌 그 자신이 직접 가서 한 것을 기다린 뒤에야 박납한 것이라고 이르겠습니까? 행동이 장사꾼과 같으니 재상의 잘못이 이보다 큰 것이 없는데 그를 경조의 중요한 임무에 둘 수 있겠습니까? 청하대 빨리 개정하소서. 민보익은
대간이 상소할 때 사은하기 전으로서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출사에 관해 나옴에 미쳐서는 일찍이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비록 도둑이 쇠퇴한 세상에 있더라도 만약 은관을 추국하는 일을 당하면 진실로 마땅히 강경하게 논박할 것인데 하며 성명한 때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했는데 승기 권경우가 아뢰기를 대간이 상소할 때 민보익이 출사하지 아니하였고 출사한 데는 여러 사람의 의논이 계달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문에 말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전번에 홍정승이 이르기를 지금 사람을 쓰는데 대간이 전의 한 가지 실수로서 반드시 탄핵하니 이 풍습은 커지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윤원로가 비록 편지를 통하여 혹시 방납하였다 하더라도 한때의 실수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겠는가? 또 민보익은 본부에 있으면서 홀로 의논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였다. 이 세인이 아뢰기를 신등은 방납한 죄를 윤원로에게 더 하려고 함이 아닙니다. 신등은 의 아랜 뜻은 경조는 육조와 더불어 임무가 막중하므로 윤원로를 이 직무에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보익은 대간이 정립하였을 때는 사안하기 전이므로 참여하지 않아도 마땅하지만 출사함에 미쳐서는 의당 말을 해야 할 것인데 일찍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대간이 된 자는 마땅히 임금의 지나친 일을 논기할 것인데 민보익은 구차히 용납될 꾀를 생각하였으므로 심술이 바르지 못하니 법문관이 논사하는 지위에 임명할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정립은 조종에 서서 간하는 일이다. 서주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16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외연 71면을 문신에게 나누어 주었다. 성주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17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홍한이 와서 윤원로 민보익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주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18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영안부터 절도사 원증거가 치게 하여 남늘 올적합의 추장 엄사가 사람을 보내와서 기순에 복종하기를 청한다고 하였는데 영돈용 이상과 의정부 병조에 의논하기를 명하니 연필상은 의논하기를 남률 올적합 등은 올량합과 우리나라에 비록 원한이 없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가볍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성심으로 기순하여 복종하는 형적이 이미 드러난 뒤에 접대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이 급배는 의논하기를 회사로 하여금 의논에 아뢰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으며 윤호는 의논하기를 적의 꾀를 헤아리기 어려우니 다시 방비를 엄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허정, 신정호, 김수소는 의논하기를 남률 올적합이 사는 곳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깝고 여러 성의 올적합이 경원 이하에서 도둑질을 하려면 반드시 남률 지방을 경유하여 오는데 남률이 만약 기순하면 여러 성의 올적합의 동정을 반드시 모두 미리 알 것입니다. 남률 불악은 번성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에 큰 허물이 없으니 지금 위험을 두려워하여 기순하기를 청하는 것은 사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과 거짓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마땅히 변장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를 너희들이 비록 기순한다고 말하더라도 믿을 수 없으니 상달하기가 어렵다. 너희들이 만약 참으로 기순하려면 추장이 친히 오는 것이 가하다. 또 여러 성의 올적합이 만약 우리에게 도둑질을 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먼저 알 것인데 만약 와서 고하지 아니하면 저들과 더불어 죄가 같으니 국가에서 마땅히 그 죄를 물을 것이니 너희들은 이 뜻을 자세히 알아서 동료 사람에게 전포하라고 할 것입니다.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남률 올적합이 전번에 침범한 자치가 없으면 기순하려는 소망을 끊을 수 없습니다. 병조로 하여금 그 공과를 상고하여 계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남률 올적합은 세조조부터 납관하여 이제까지 귀순 복종한다고 말하면서 신목을 보내어 정성을 바치는 데 이르렀으니 마땅히 성실과 신의로 대접할 것이며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허정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종시로 281관 성종 24년 8월 18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선원을 독서당에 내려쓰고 인하여 수정배를 하사하였는데 이조저랑 신용계 등이 전문을 올려 은혜를 살해하였다.
선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8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평안도 채찰사 한치영이 와서 복명하고 이나의 어주 지도를 오리면서 말하기를 성동쪽은 지세가 높고 건조하여 수원이 없어서 사람이 살기에 합당하지 못하므로 몰려서 쌓을 수 없고 그 남쪽은 물이 있고 넓어서 몰려서 쌓는 것이 가합니다. 인산의 장성은 홍응이 심정한 곳이 공로는 비록 덜하다 하더라도 지세가 비습하여 수재가 있을 염려가 있으니 이 철견이 심정한 곳을 보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지도를 축성도감에 내리기를 명하였다. 한치영이 또 아뢰기를 평안도 절도사 조극치가 신에게 말하기를 금년에 도원수가 오지 아니하고 또 조전장이 없기 때문에 군관을 더 보낼 줄 것을 이미 청하였다고 하였는데 신이 생각하건대 이 도는 군수가 없으니 군관을 더 보낼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또 듣건대 강변의 사람이 모두 방포를 익혀서 모두 능하다고 하니 이 뒤로는 파진군을 보내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즘 김주 성가가 와서 말하기를 연전에 피살된 야인의 자제들이 이르기를 만약 상경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변경을 침략하여 부용의 원한을 갖겠다고 하니 비록 기순한다고 말하더라도 어찌 그 무사함을 보정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황형은 용건하고 또 학식이 있어 변장이 될 만한 자이니 황형으로 하여금 효용한 군관 10여인을 거느리고 가서 절도사의 지휘를 듣고 변경을 순찰하여 검거하게 하고 겸하여 변경을 방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겠는가. 파진군은 보내지 말라 하였다. 한치영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실롱이 더욱 심합니다. 황형은 당상관이므로 복종이 반드시 많을 것인데 이제 만약 보내면 배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다만 군관 10여인을 골라서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황형으로 하여금 군관 4사람을 거느리고 가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한치영이 또 아뢰기를 이제 이 극균을 경상 감사로 삼았는데 신등이 생각하건대 대신으로 양계의 일을 신속하게 하는 이는 이 극균과 같은 이가 없습니다. 조종조에 만약 변경의 일이 있으면 오로지 절도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변경의 일을 아는 대신으로 하여금 왕래하면서 검거하게 하였으니 이제 또 이 극균을 유임하여 변경일을 검거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 극교는 원수의 이름을 이미 해면하였으니 비록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도 왕래하면서 건거할 수는 없다. 만약 변경의 일이 있으면 이 극균이 비록 경상도에 있더라도 불러서 오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8일 경제 네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허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윤원노는 외척의 지친으로서 부귀가 이미 족하니 다만 마땅히 창념하고 근신함으로써 몸을 가지는 것이 가한데 한량없는 욕심이 만족함을 알지 못하여 이 일을 구하기를 급급하여 호노를 달려보내어 상고와 서로 길터가 날마다 박납을 일삼아 백성의 재물을 빼앗은 정상이 사헌부 추안에 갇혀 실렸는데 의금부로 옮겨서 비록 변명하려고 하였으나 남이 자기를 보는 것이 배와 간을 보는 것과 같으니 또한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이른바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전에 이르기를 황희 인의를 구하되 오히려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경대부의 행동이고 황황이 제리를 구하되 오히려 미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서인의 일이다 라고 하였으니 윤원노는 재상의 반열에 있으면서 서인의 일을 행하니 국사를 맡을 수 없으니 판결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나라 문제가 황후 동생 두광국이 어질다고 하여 승상으로 삼고자 했으나 선하에게 두광국을 사살해야 한다고 할 것을 두려워하여 오랜 생각 끝에 불가하다고 여겨 드디어 승상을 삼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윤원노는 두광국의 어짐이 없고 도리어 재물을 탐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이 있는데 전하께서는 오로지 여러 사람의 언론을 어기면서 중임에 쓰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민보익은 경악의 건밀한 지위에 오래 있어 자못 학식이 있고 또 물망도 있는데 전하께서 언관을 추극하는 일이 옳지 못함을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런데도 민보익은 지평이 되어 관망하며 두려워하고 끓이면서 입을 붙이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이 박경과 장령 박삼길이 신등과 더불어 합사하여 번갈아 글을 올린 것이 여러 날이 되었는데 민보익이 관에 오르던 날에 되짚어서 이를 바꾸었으니 이는 명령을 받들어서 오직 순종하자는 말을 민보익이 진시로 주창하였고 박경 등이 이에 호응한 것입니다. 대저 군자가 임금을 섬기는 데는 나아가며 충성을 다하기를 생각하고 물러가면 허물을 고치기를 생각하고 착함이 있으면 순종하고 과실이 있으면 바로잡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비의 명령에만 따르는 것이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의 명령에만 따르는 것이 충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보익은 아부 순종하여 구차히 용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고 곧은 말로 과감히 간하는 절개가 없으니 이는 아첨하는 신하입니다. 경에 이르기를 복신이 바르면 그 임금이 올바르게 되고 복신이 아첨하며 그 임금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여기게 된다 하였습니다. 복신도 오히려 이러한데 함력경 악의 시신이겠습니까? 참건대 모두 개정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9일 신사 첫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민효정 장령 이세전 양희지가 와서 아뢰기를 이 창신의 일을 전후의 대간이 연달아 깨달아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시니 신등은 실망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요즘 보건대 새로 대간이 된 자가 국왕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지 아니하고 따로 깨달하는 것이 많다. 이 장신의 일을 대사는 말하지 아니하는데 그대들은 말을 하니 그대들이 말함이 옳으면 대사관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잘못이고 대사관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으면 그대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이다. 반드시 여기에 하나가 있을 것이다. 하니 민효증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허침이 여러 번 이 장신의 일을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다고 한 때문에 신등이 이어서 아뢰는 것입니다. 허침과 달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9일 신사 두번째 기사 허침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이 장신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를 얻지 못한 때문에 다시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민효정 등이 따로 아뢰고자 하여 신에게 말하였는데 신은 사람에게 각각 마음이 있으니 아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신이 옛 역사를 보건대 간관이 혹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상소한 자도 있고 혹은 홀로 조정해서 간하는 자도 있으니 반드시 말을 같이 하여 아뢰는 것은 아닙니다. 논의하는 바가 조금 다르면 서로 피험하는 것은 우리 조정의 일인데 이것이 어찌 반드시 가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사헌부의 의논이 같으면 말을 같이 하여 아뢰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들어줄 수 없다. 아이고.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19일 신사 세번째 기사 이조판서 홍계다리와 쌀이기를 이제 신을 정조사로 삼았으나 신은 옛부터 풍질이 있어 병정세가 하나만이 아니고 치료하여도 큰 효력이 없으며 어렵게 직무에 종사함으로 조경하는 먼 길에는 명을 받들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이 이와 같으면 개차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홍기들은 사문을 다스림을 맡아서 자못 명망이 있었는데 판사가 됨에 미쳐서는 주의가 공정하지 못하여 청렴하지 못하던 나무람을 면치 못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0일 이모 첫번째 기사 제도 관차사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수원과 남양에 물소를 기르는데 사람을 받아서 상해하였다고 한다. 이는 소가 성질이 사나워서 그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가 상시로 마음을 더하여 길들이지 아니하고 혹은 들판에 놓아두어서 들짐승과 다름이 없게 되어 사람을 꺼리게 한 때문이다. 사람을 상한 것은 할 수 없이 죽여서 번식하지 못하게 하면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이 뒤로는 지키는 자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훈련시켜 길들이게 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0일 이모 두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양희지와 사관한 정한 유승조가 사례기를 대간 한 사람이 홀로 와서 일을 안 한다면 비록 사약방에 있더라도 가하지만
만약 양사가 모여서 아랠 때에는 사이악방이 협소하여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정 전 남쪽 행랑에 있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0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우윤 권정이와 사리기를 신이 본래 천만증이 있어 조금 바람이 불고 추울 때를 당하면 병세가 더하여 행복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정조사의 명을 받았으니 서리와 눈을 물었으며 이를 성취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했는데 개차하기를 명하였다. 천만증은 천식의 정세이다. 성주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0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허침과 사관원 대사관 허계등이와 사례기를 윤 언론은 좌윤에 마땅하지 못하고 민보익은 홍문관 교리에 마땅하지 못하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0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처음에 대사관 성현, 지비 이균, 장령 황계호, 대사관 이덕승, 사관 정석견, 헌납 김봉이 이창신을 힘써 탄핵하였는데 성현 등이 서로 잇따라 갈리자 그 뒤에 대간이 또 농계하다가 도로 그쳤는데 민효정, 이세전, 양희지 등이 다시 농계하자 명하 윤필상 이덕승이 서계한 말을 보이게 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남의 허물을 논하다가 즉시 가서 말하는 것은 비록 무신한 자라 하더라도 참하지 못할 바인데 하물며 이창신이겠는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조지주는 불황하여 거짓말을 만들 만한 자라고 하니 이창신이 비록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조지주가 윤필상에게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어찌 알겠는가 하였는데 허침이 윤필상 등의 석의 한 말을 보고는 민효중 등에게 말하기를 처음에 조지주가 윤필상에 가서 말한 말을 듣고 그 자세함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제 윤필상 등이 아랫 말을 보니 이창신이 조지주로 하여금 윤필상에게 말하게 한 것이 분명하다. 우리들도 아뢰지 아니할 수 없다 하자 허계, 표현만, 홍한, 유승주, 이세인 등이 또한 따라서 호응하여 곧 아뢰기를 조지주가 윤필상에게 말하기를 이창신은 논박을 수창하지 아니하였고 면대할 때 해로운 말이 없었다는 등의 말은 이창신이 만약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조지주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창신이 조지주로 하여금 가서 말하게 한 것이 명백합니다. 민효증 등의 아랫말을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으니 빨리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수성을 논박하는 것은 큰일이므로 비록 소민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알 것인데 하물며 조지주는 조정에 있는 신하로서 어찌 면대한 일을 알지 못하였겠는가. 만약 면대함이 있음을 알면 해로운 말이 없었다는 말은 또한 짐작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조지주의 사람됨을 재상들이 불황하여 거짓말을 만들 만한 자라고 말하는 이가 많다. 하물며 이 사람은 죽었으니 추변하기가 어려운데 어찌 반드시 이 창신이 이 일을 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 하였다. 추변은 지나간 일을 분변합니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0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민보익의 일을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니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대간을 불문하게 하지 말게 한 일은 사헌부 사관원이 합사에 개청하였는데 민보익이 상관한 뒤에 한 번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사관원에서 개차하기를 청하는 것은 마땅히 그러할 듯합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사관원의 계달이 아마도 과당한 듯합니다 하고 윤호 허정은 의논하기를 한때의 잘못으로서 종신의 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철계는 의논하기를 박경등이 민보익에 말리는 것을 듣고서 말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명백히 알 수 없으나 어찌 이로써 종신의 누를 삼겠습니까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홍문관은 대승의 예와 같지 아니한데 대승에 있을 때의 잘못된 일로서 재수할 수 없다면 사죄였다 하겠습니까? 하고 유진은 의논하기를 무릇이 사중에서 이미 관계된 일을 말하면서 한 사람의 말로서 그만두기 어려운데 하면 언관이겠습니까? 이제 민보익이 관직에 나간 후에 곧 그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하니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박경 등을 핵실한 뒤에야 그 허실을 알 것입니다. 이제 핵실하지 아니하고서 단지 민복이 이기 말렸다고만 의심하여 개최하면 애매한 바가 없겠습니까?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무릇 대간이 아래 말한 모름지기 의논이 합하기를 요하는데 한 사람의 말임으로써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물며 민보익이 말렸다고 이르는 의논은 역시 억측에서 나온 것인데 허실을 분별하지 아니하고서 개최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사관은 내 아랫말을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성교시로 281권 성종 24년 8월 20일 임오 7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조극치가 치게 하기를 건주의 야인 김주 성가 등 9사람이 만포에 이르러 말하기를 삼위 사람들이 기순한 뒤로 당시에는 성식이 없었는데 다만 고산리에서 패망한 사람의 종류인 좌위 사람이 몰래 서로 말하기를 삼위 사람들은 비록 기순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히 주는 물건이 별로 없고 또 상경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기순하는 것보다 이롭지 못하니 차라리 변경백성을 침략하여 부영의 원수를 갚는 것이 가하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야인은 성품이 본래 짐승과 같아서 반복 무상하니 이번 삼위가 기순한 때에 곧 상경하도록 허락하면 진실로 조선의 이의가 될 것인데 만약 추장이 친히 온 뒤에 기순하기를 허락하면 반드시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하였는데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 병조에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비인들이 여러 번 만포에 와서 비록 기순한다고 일컫고 경험하여 보변을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제 이 산의 옛물을 약탈해 간 이로서 보면 원한을 끼고 보복할 꾀를 어찌 그만두겠습니까? 다시 방비를 삼가도록 할 것입니다. 하고 이극배 노사신 윤호 허정 이철견 장문영 유지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해저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르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 하고 한치영, 신정호, 김수손, 박원종은 의논하기를 삼위 사람이 비록 기순한다고 말하였지만 지금 이산 인물을 약탈해 갔으니 어찌 성심으로 기순하는 것이라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또 김주성가가 도둑질하여 원수를 갚겠다는 말은 더욱 황폐가 됩니다. 불안케의 뜻이 간사함이 많으므로 기순한다는 뜻을 굳게 보여서 우리를 노리고 또 불순한 말을 내어 우리를 위협하는데 만약 접대하는 즈음에 변장이 대체를 알지 못하여 한번 일을 잘못하면 우리의 얕고 기품을 엿볼 것이니 손실되는 바가 적지 아니합니다. 저들이 만약 다시 오거든 엄한 말로 꾸짖기를 너희들이 고산리에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이유로 여러 번 왕리약을 범하였으므로 죄가 용서할 수 없으나 조정에서 용납하여 너희로 하여금 목숨을 붙이고 살게 하였는데 오히려 은혜를 알지 못하고서 또 흉한 마음을 마음을 베풀어 변경백성을 약탈하였으니 너희가 무슨 면목으로 와서 귀순한다고 했겠는가? 이는 비록 추장이 반드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관할을 금하지 못하였으니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만약 귀순하려고 하면 잡아간 사람을 빨리 찾아서 돌려보내고 추장이 친히 와서 사죄하는 것이 가하다. 너희들의 부락이 우리 국경과 거리가 멀지 아니하므로 그 병력을 아침에 바라면 저녁에 이를 수 있으니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거취를 볼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한지영 등의 의논이 옳다. 이를 다시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라 하였다. 윤필상 이극배 노사신 윤호 허정 이철경 정문영 유진은 의논하기를 한지영 등의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윤효수는 의논하기를 한지영의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다만 피인들이 몰래 보복할 마음을 본 것을 우리의 후시를 엿보는 간사함께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변장이 예사를 보는 습관으로 응접할 때에 사체를 알지 못하여 혹시 이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저번 이산의 인물이 서로 잡혀간 일을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변장이 적합한 사람이 아님을 알만합니다. 이제 모름지기 변장을 신중히 골라서 다시 방비를 더하여 만전을 보장하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명하여 항치영 등의 의논으로서 조국책에 유시를 내리기를 근래의 성식이 끊이지 아니함을 인연하여 매년 도원수를 보내어 군관을 많이 거느리고 변경을 순행하면서 방수하게 하였는데 우리 변경을 방비하는 일이 있었으나 비록 조금이라도 회의할 수 없으나
또한 적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먼저 스스로 피곤하게 할 수는 없다. 이미 별군관 50명을 보냈으니 이제 더 할 수는 없다. 단 사미 야인은 비록 기순한다고 말하지만 근래에 몰래 와서 이산의 인물을 사로잡아 갔으므로 흉하고 간교한 형상이 이미 드러났으니 깊이 믿을 수 없다. 또 김주승가가 만포에 와서 말하기를 사미 사람이 비록 기순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주는 것이 없고 또한 상경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기순하에 이로움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변경을 침략하여 부영의 원수를 갖겠다고 한다고 하였는데 그 완흉 무례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변경의 방비를 더욱 소홀히 할 수 없다. 장차 행호궁 황형을 조방장으로 삼아서 군관 네 사람을 데리고 오는 10월에 내려가서 경의 절도를 받게 할 것이니 경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방하는 모든 일에도 조치를 더하여 후회가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1일 개미 첫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하성포 삼열태수 원만 상성포 화다도 원납 장문주 삼도위 정성 상성포 주하지 원차랑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 보내와 도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14년 8월 21일 개미 두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허침 등과 사관원 대사관 허계 등이 와서 윤원로 이창신의 관직을 개정하기를 청하고 제3능계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1일 개미 세번째 기사 지평 김숙정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12일 정사에 본직에 제수되었는데 사관원에서 이제까지 석양하지 아니하니 반드시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피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이를 사관원에 물으라 하였다. 사관원에 사례기를 신등이 듣건대 김숙정이 전주 판관으로 있을 때 염건하지 못하였다고 하기에 그 사실을 자세히 듣고자 하여 석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일이 풍문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빨리 자세히 듣고서 귀정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1일 개미 네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허침 등이 아뢰기를 외인이 귤목을 바치고 유구 사자가 이목을 바쳤는데 전하께서 이를 받으셔서 한번 그 단서를 열어주면 저들이 이르기를 전하께서 먼 지방 물건을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하여 다 도와서 바칠 것이니 성덕에 누가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청와대 변장에게 유시하여 물리치게 하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저번에 유구에서 종목을 바쳤는데 이는 약재임으로 올려보내게 하였으나 귤목은 우리나라에도 생산되니 받을 필요가 없다. 서경에 이르기를 작은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면 마침내 큰 덕을 더럽힌다고 하였으니 경등의 말이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1일 개미 다섯번째 기사 성절사 선내통사가 중국 조정의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외국 배신이 한번 사명을 받들고 부경하면 모두 스스로 생각하기를 천조의 광화를 볼 수 있을 것을 저들의 평생의 영화를 삼는데 이제 변경에 있는 거부의 도둑질함으로 인하여 저 나라 배신이 견책을 받는 누가 있었으므로 장차 이 뒤로는 배신이 모두 사명을 받들고 부경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니 사람을 회유하는 바가 아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빨리 김거금 김재신 권수익 윤희를 용서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2일 갑신 첫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이극균이 사조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제도의 관찰사와 절도사가 각각 호피 표피를 올리는데 일부러 많이 올리기라도 힘써서 수령에게 독촉하여 조금이라도 지연됨이 있으면 반드시 생리를 대장으로 논죄하므로 이로 인하여 수령이 부득이하여 민간에서 사서 보내니 그 패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신은 원하건대 절도사는 단지 사냥하여 잡는 것만 올리고 관찰사는 단지 함정으로 잡은 것만 올리게 하여 백성이 패를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관찰사는 한도의 주인이 되었으니 단독으로 봉진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절도사가 또 어찌 올리겠는가 이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이에 그 군이 또 아뢰기를 왜 사선이 장차 이르게 되면 산포에 사는 외인이 몰래 큰 배를 보내어 바꿔 타고 와서 포에 머무는 양식을 많이 받기를 꾀하니 변장이 비록 이를 알더라도 틈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적발하지 못합니다. 또 산포에 사는 외인은 연해 지방에 드나들면서 몰래 약탈을 행하는데 그 영세가 금하기 어려우니 신은 산포에 순행할 때 이를 주장하는 외인을 불러서 말하기를 연해 지방에 약탈하는 자를 변장이 너희들의 소유라고 의심하는데 그것이 사실임은 알지 못하지만 만약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라면 너희들이 마땅히 유감이 있을 것이다. 장차 우리나라 배에 표를 붙여서 구별해 알도록 할 것인데 만약 너희들이 배에만 표를 붙이기를 아니하면 적성과 더불어 분별하기 어렵다. 너희들은 대대로 산포에 살아서 우리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으므로 너희 배에도 함께 표를 붙이면 피차가 의심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의 계책은 어떠한가라고 하고 이런 권사로서 여러 가지로 물어서 그 뜻을 알고자 하는데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장교하기를 이는 작은 일이 아니다. 영돈이 이상과 의정부에 문의하라 하니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해조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소서 하고 노사신, 윤호, 허정, 이철견, 정문영, 유지,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였는데 윤필상의 의논을 따랐다. 성조실록 281권 성종 24년 8월 22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사무대선 허침 등과 사관의 대사관 허계 등이 서계하기를 두 강국과 풍야 왕은 모두 재행이 있고 또 추천한 자가 있었는데도 문제와 원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사설하게 하지 아니하여 성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천하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이제 윤원노는 두 강국과 풍야 왕의 의심이 없고 재물을 탐하는 더러운 생각을 가져서 오직 이의를 꾀하는 것만 알고 국법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데 전하께서 비록 죄가 없다고 여기시지만 일국의 귀와 눈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를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랑하여 임명하시니 윤언노에게는 큰 다행이지만 국가에서는 복이 아닙니다. 대간이 복합하여 농기하는 것이 이미 순삭이 넘었는데 전하께서는 모르시는 것처럼 들어주지 아니하시니 신등극이 의욕스럽습니다. 전하의 거룩하신 덕은 고금에 우뚝하게 높으신데 이제 다만 윤언노에 대한 한 가지 일로 문제 원죄의 밑에 처하려고 하시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대제 왕자의 정치는 자손을 위하여 꾀하는 것인데 전하께서는 윤언노에게 공의를 거부하고 이를 쓰시면 후사도 또한 외척에게 반드시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헤아리지 아니하고서 현요에 등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한의 외척의 만류의 화를 깊이 두려워할 만합니다. 전하께서 힘써 공의에 따르시고 사사로운 은혜를 거두시며 국가의 장원한 계책을 위하여 윤언노의 벼슬을 빨리 바꾸시며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이 창씨는 성품이 본래 가볍고 약발라서 넓고 굳센 그릇이 못되는 것은 사료가 모두 이와 같음을 알아서 군자라 대접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래입니다. 지난해 홍문관에서 윤필상을 논박하였을 때 요중의 논의를 윤필상이 알지 못함이 없으므로 관중에서 동렬이 몰래 통하는 것이라고 의심하여 물론이 자자했는데 이제 조지주의 거한 것이 윤필상의 말에서 나왔고 면대할 때 해로운 말이 없었다는 것이 일기와 서로 부합하여 전일의 양으로는 동료와 호응하면서 음으로는 사문의 아부한 증상이 모두 드러났으니 이는 간사하고 아침함이 무상한 자의 소위인지라. 전일의 재물을 다투어 마음을 더럽히는 일은 특히 여사입니다. 비록 종신도를 폐기한다 하더라도 가한데 허물이 없다고 이르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그 작은 재주를 돌아보시고 아껴서 공의를 굳게 거부하시면서 한결같이 이에 이르시니 참건대 전하께서는 위로는 조정의 큰 법을 따르시고 아래로는 대간의 바른 논의를 굽어 살피시어 종정을 빨리 바꾸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다시 넘겨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또 상수하기를 극이 생각하건대 중령의 구경은 바로 임금이 몸을 닫고 집을 가지려니 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요도입니다. 그 존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도인데 수신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친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가 하는 도인데 도리어 존현의 뒤에 있으니 선우의 차례가 거꾸로 놓인 것 같은 의심스러움이 있으나 이는 바로 성인의 깊은 뜻이 있는 바입니다.
대저 스신을 근본으로 삼으면 보는 것이 밝고 들음이 공정하여 어질고 어질지 못함과 쓸만하고 버릴만한 것을 알게 되어 집을 가지려니 하는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만약 친척을 친애하는 까닭으로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묻지 아니하고 가볍게 이를 임명하였다가 혹시 임무를 감당하지 못함이 있어 이를 주의로 다스리면 언어를 손상시키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법을 폐하게 되어 집이 가지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친친의 도를 말하는데 다만 위를 높이고 녹을 중의한다고 말하고 이를 맡기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바로 친애하여 보존하는 바입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세우면 만세에 폐단이 없으니 말이 지극히 옳습니다. 저 한 당의 못난 임금은 한갓 외척의 친함으로써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묻지 아니하고서 사랑하여 임명하였다고 실패하는데 이런 것이 많으니 바로 구경의 뜻을 알지 못한 데에 인연한 것입니다. 서산진씨가 외가의 겸근한 복과 교일한 화를 연이 가운데 제가 지요에 갖추시로서 임금이 집이 가지런하고 가지런하지 못함이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짐이 일어나는 까닭이라고 나타내었으니 좋게 후세의 영관 거울이 될 것입니다. 아조의 민무고 민무율 무인무질은 원경왕후의 형제이고 시무는 소훈왕후의 아버지인데 모두 태종조의 사형을 받았으니 이것도 교만하고 방자한 화입니다. 지금 윤원호는 학식이 없는 한 용렬한 사람인데 한갓 왕후의 지친으로 갑자기 후술의 임무에 올랐다가 곧 전조 아경에 옮겼으니 이미 구경의 뜻을 잃었습니다. 당초에 벼슬이 낮을 때는 허물과 약함이 드러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논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추요에 오르자 본성이 곧 드러나서 이에 칠관의 방납하는 일을 한데 모아 한량없는 깊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방납한 사실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 조와인 내은동 대평과 그 은견인 말동 의산과 같은 자는 모두 방납한 죄를 받았는데 그 큰 괴수는 홀로 면하였으니 이미 국법을 폐한 것입니다. 윤원노는 대간이 자기를 탄핵하자 상소에 스스로 변명하여 이미 자복한 호초까지 숨기며 감히 기망함이 이와 같으니 그 허물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교만한 것이 예전과 같습니다. 또 윤원노의 아우 윤탕노의 종이 감히 방자하게 마구 욕수를 퍼부어 의정부 낭청을 능욕하였으니 그 집이 연총을 믿고 교만함이 넘쳐서 끓이는 바가 없음이 심합니다. 전하께서 윤원의 오욕을 덮고자 하여 공의를 힘써 배척하시면서 서용하여 경조 윤으로 삼으셨으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구경의 도리가 과연 이와 같습니까? 집이 이미 가지런하지 못하면 나라가 다스려질 수 있겠습니까? 또 사람을 알면 명철한데 오직 임금이 그것이 어렵다고 하였고 크게 간사한 이는 충성스러운 듯하고 크게 속이는 이는 믿음직스러운 듯하니 소인이 군자와 같은 것은 비록 밝은 임금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현혹되는 것입니다. 이 창씨는 말이 능덕한 자질이 있는데 학문으로서 이를 꾸미고 사화로서 이를 사치하게 하여 입은 주공공자이고 말은 요순이라 오래경 악의 신하로 있으면서 이 일을 말하기를 좋아하여 강개한 자와 같음이 있으니 이는 전하께서 현혹되셨기 때문입니다. 양자가 말하기를 양의 몸으로 호랑이 껍질을 쓴 자는 풀을 보면 좋아하고 승냥이를 보면 무서워 떨면서 그 껍질이 호랑이인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창씨는 이윤의 재물을 보자 이를 좋아하였고 동료와 더불어 윤필상을 탄핵했다가 세력을 두려워하여 가만히 이를 사죄하였으니 전일의 말과 크게 어긋납니다. 이는 이른바 풀을 보면 좋아하고 승냥이를 보면 무서워 떨면서 그 껍질이 호랑이인 것을 잊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일의 이 일을 말하는 것은 단지 뜻을 속여서 명예를 요구하고 크게 말하여 세상을 속였으나 본심의 간사하고 아침함이 모두 드러난 것인데 전하께서 오히려 강개하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탐호한 자를 써서 경륜으로 삼고 사냥한 자를 써서 종종으로 삼으시니 이는 친친의 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조년의 도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윤원노와 같이 탐호한 자를 도리어 가리고 덮으려고 하시면서 이를 쓰시고 이 창신과 사냥한 자를 도리어 관계하다고 일컬으시면서 이를 쓰시니 이는 전하께서 보시는 바가 밝지 못하시고 들으시는 바가 바르지 못하신 것이니 쓰신의 도에도 지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적 영이 공이 이 일을 독점하기를 좋아했는데 여왕이 예양부의 가난한 말을 듣지 아니하여 패망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공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노운하기를 영인을 멀리해야 한다. 영인은 나라를 위태롭게 한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신등의 간함을 굳게 거절하시니 신등은 극이 두렵건대 나라 일이 이를 조차 위태로워질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굽어 공의에 따라 예단하시고 의심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지난번 윤언노는 외척의 지친으로서 위가 전조의 반열에 있었으니 진실로 마땅히 청량 근심한 것으로 스스로 몸을 가져서 성상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한번 권세를 잡자 자못 은사를 이용하여 재물을 탐하여 친한 이를 놓아보내어 칠관에서 방납하였습니다. 이를 행한 자추가 주안에 밝게 실려 있으니 이는 조정에서 함께 하는 바이며 성상의 밝으심이 통촉하시는 바인데 전하께서는 윤원노가 방납한 일을 받지 않았다 하여 경륜이 되는데 무슨 혐의로움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이는 전하께서 사설의 친밀한 데 빠져서 살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 창씨는 밖으로는 견개한 채 하면서 속으로는 참으로 간사함은 조중에서 함께 아는 바이며 이윤의 재물을 탐하여 취하였으니 그 마음을 알만합니다. 또 겉으로는 동료와 더불어 윤필상을 함께 논박하면서 속으로는 후일의 지위를 도모하여 면대할 때에 미쳐서 말이 간절하고 지극하지 아니하였고 몰래 습부로 하여금 돌아가서 자기의 뜻을 말하게 하였으니 아첨하고 간사한 것이 무상한 자가 아니면 어찌 감히 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 간계하다고 하시니 모르겠습니다만 간계한 선비가 과연 이와 같겠습니까? 이는 전하께서 사사로이 치밀한 데 빠져서 살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전후의 대간이 이를 논의하는 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를 논박하는 것이 하루가 아니며 이는 일국의 공언인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공의를 폐하시고 이를 고집하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허심으로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밝으심으로 간삼을 살피시어 지극하신 덕이 손상되지 않게 하시고 후세의 비웃음이 되지 말게 하소서 하였는데 명하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윤은노와 이창신의 일은 대간이 청한 바를 얻지 못하면 그 형세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윤은노와 이창신이 비록 전에 상가지 못한 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향후에 비할 것이 아니며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인데 이로써 종신의 누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간의 논박이 이제 몇 달이 이르렀으니 그 영세가 청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그만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고 이철계는 의논하기를 대간이 이 일로서 몇 달 동안 이 일을 폐하고 있었으니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를 범한 것이 매우 명백하지 못한데 큰 누로서 허물을 받으면 또한 애매할 듯합니다. 하고 유지와 윤효수는 의논하기를 대간은 임금의 기와 눈이며 조정의 법인데 정사의 과실과 사람스러운 잘못을 만일 혹시 말하지 아니하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지금 대간이 윤원노와 이창신의 일을 논박하여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고 교장을 거치지 아니하면서 천일을 돌이키기를 기약하니 옛 성인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남의 말을 따르며 가난한 말에 따르고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대간의 말은 공론이 있는 바이므로 단지 개정하려고 할 뿐입니다 했는데 정교하기를 전후 대신들의 의논이 이와 같고 내 뜻도 이미 모두 유시하였다 하였다.